9시 40분. 오늘은 가미야마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간만에 날씨가 쾌청합니다. 어제의 폭우는 하늘의 피날레였나 봅니다. 하늘에 구름도 몇 점 남아있어서 가끔 생길 그늘도 기대하면서 걸을 수 있겠군요. 그렇게 날씨가 좋은 것은 정말 좋은데 아킬레스건 쪽에 약간 통증이 있네요.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니 이런 문제의 연속이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한 번을 그냥 안 넘어가 주냐? 그래도 심한 통증이 아닌 조금 불편한 수준이니 가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당연하지만 덥습니다. 오전인데 이렇게 덥다니. 아침도 안 먹어서 힘도 붙입니다.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라 걸어오는 길 위에 식당은커녕 편의점 한번 못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데이터상 국도 위에 편의점이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 23번 국도 메이시 국도를 걷고 있습니다. (10시 30분) 요카이치시에 도착합니다. 요카이치라는 지명은 사일이라는 요카에 시장이라는 이치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부터 날짜 끝에 사일이 붙을 때마다 거대한 시장이 열려 만들어진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도시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고 이것이 도카이도 43번 숙소로 이어졌습니다. 요카이치시는 미에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이러한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이었던 특성, 즉 물류의 중심이라는 이점을 살려 현대에 들어서는 중화공업단지로 변신했습니다. 공업도시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게 해안가를 따라 녹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스미 녹지라는 구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일대는 1960년대 요카이치 시장 이나바 가스미가 주도하여 만들었습니다. 당시 요카이치에서는 요카이치 천식이라는 많은 공장으로 인한 공해병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카이치시에서는 매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고 시내의 기업들은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원료의 원자재를 개선하고 굴뚝에서 매연 필터를 개발하는 등 전체적인 노력 끝에 1988년 이후 이 지역에서 천식 환자는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요카이치시의 아픈 과거가 끝난 지금 이곳의 공기는 투명한 물고기 마냥 제 폐 속의 깊은 곳까지 헤엄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간만에 햇빛이 반갑기는 하지만 갑자기 온도가 오르니 좀 덥네요. (11시) 하마도조 공원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 소금이 들어간 이온 음료를 마십니다. 11시 30분 다시 출발합니다. 이 녹지대가 워낙 방대해서 마치 탐험을 하는 기분이 들어 재밌네요. 동굴도 있고 저 동상은 뭐지? 신기한 놀이기구도 많네요. 어른인 저도 저 놀이기구를 타고 싶을 정도입니다. 진짜 재밌겠다. 물 하나 더 먹고 갑니다. 러닝 코스가 있는지 스타트 지점부터 3000m라는 편말이 있네요. 이곳은 확실히 러닝하기 최고의 장소인 듯합니다. 12시 녹지대를 벗어납니다. 정오의 태양과 그 태양열을 모두 흡수한 검정색 도로의 아스팔트. 저희 이동 속도가 느려진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 차들도 더위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 건가? 여기 많은 게 오늘 콘서트 하나 보네. 그래서 1.3m? 무엇을 위한 통로지? 아이들을 위한 특별 경로인가? 공장의 건물들이 이제야 보이네요. 이곳이 공업도시 요카이치시임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12시 50분 요시노야가 있네요. 요시노야에서 오늘의 첫 끼를 먹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더운데? 먹고 밖에 나오니 벌써부터 덥습니다. 좀 더 걸어보죠. 저희 나라는 한두 시에 가장 더위가 피크인데 저희 나라보다 동쪽에 있기에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가 2, 3시쯤 될 겁니다. 1시간 더 이동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카페에서 잠시 피신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진짜 지금도 덥습니다. 선명한 하늘색 하늘과 투명한 하얀 빛을 머금은 구름, 여름의 더운 열기 속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비와 구름 낀 날씨가 끝나니 진짜 여름이 온 느낌입니다. 일주일 전쯤 그랬던 것처럼 철로와 나란히 계속 걷습니다. 태양열을 머금은 아스팔트가 일부 열을 자동 반사 시전하네요. 어제에 비해 5도 높은 것 같은데 후끈후끈하네요. 그나마 아스팔트 지대가 아닌 녹지가 옆에 있네요. 관리가 되어 있어 보이진 않네요. 아니, 많은 광수량과 햇빛이 성장을 너무 촉진시켰을지도요. 인기척 없는 조용한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카페 하나가 놓여있네요. 2시 카페 IS에 방문합니다. 모던한 깔끔한 인테리어네요. 더울 땐 역시 그리고 케이크를 주문하고 에어컨 세례를 맞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3시 50분) 오이와 기역을 지납니다. 좀 헷가닥한 빡빡이가 이 지역의 마스코트인가 봅니다. 이 캐릭터는 긴 목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일본 요괴인 오뉴도의 아들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카이치시에서 8월 일본 최대 규모의 오뉴도 목각 인형 행차가 있는 만큼 이 지역의 마스코트인데 무시무시한 요괴이다 보니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기에 대중들에게 친숙함을 주기 위해 어린아이 마스코트를 만들었습니다. 친숙함은 잘 모르겠고 이 녀석 진짜 장난 잘 치게 생겼긴 했습니다. 카메야마는 몇 킬로 남은 거야? 이것 또한 요괴 오뉴도의 아들의 장난일까요? (4시)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15분 후 다시 출발합니다. 하염없이 걷는 중 하늘을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것 마냥 신성함이 느껴집니다. 일본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통째로 버려진 터가 종종 보이네요. 벤텐지마에서도 한 숙소에 모든 것이 밖에 버려져 있던데 말이죠. 그와 대비되게 진짜 오늘 하늘 이쁘다. 카메야마까지 16km인가?
5시, 스즈카시에 진입합니다. 스즈카, 방울이라는 뜻의 스즈에 사슴이라는 뜻의 카로 이루어진 지명입니다. 어느 영물급인 사슴이 이 지역에 살았는데 이 사슴이 돌아다닐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옆에 길게 뻗은 나무들을 보며 이 지역이 인간의 손길을 덜 탔다면 많은 사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섯 시 20분 세븐일레븐에서 물 한 병과 어제 러브호텔에서 가져온 정체불명의 물약을 섭취합니다. 몸이 달아오릅니다. 여섯 시 20분 오늘 저녁은 여기로 할까요? 국도 샛길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동지 수제우동 고에몬에 방문합니다. 이곳은 현지 매스컴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맛집입니다. 내부에 조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저는 고기우동과 정어리 초밥을 시켰습니다. 얇게 썰어진 고기와 계란의 부드러운 식감이 면의 부드러움과 잘 어우러집니다. 국물 향도 맛도 모범적인 우동이네요. 정어리 스시로 이 부드러운 육지의 산물로 만들어진 우동에 바다의 산물 정어리로 반전을 주어 조화로운 식사를 마칩니다. 7시 태양이 사라짐에 따라 온도도 꽤나 낮아져서 이제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태양이 남긴 불그스름한 색을 머금은 구름만이 남아있네요. 예술이네요. 구름. 와, 제발 입술로. 오 마이 갓. 아이씨. 어둡네요. 넘도록 게. 여긴 아래 좀 저하나 있으면 불 켜면 이런 느낌이네요. 뭐 당연히 벌레도 있고. 사람들이 안 지나는 길이라 그런지 거미줄도 많이 놓여있고 저 점등하고 있는 불빛은 도깨비불 같네요.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 저게 왜 점등돼 있는 거야? 좀 더 돌아가더라도 멀쩡한 도로에서 가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 무지성 구글맵 신봉자의 최후.
어떻게 차도 근처까지는 왔네요. 잘 있어라 거미줄아, 잘 있어라 개구리 울음소리야. 칠흑터널도 지납니다. 터널을 지난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수준이네요. 진짜 무섭네. 9시 25분 가메야마시에 진입합니다. 가메야마, 거북이의 가메, 산의 야마로 이루어진 지명입니다. 이 지명 유래의 가장 유력한 정설은 지형입니다. 도시 전체가 들어앉은 언덕의 모양이 거북이의 등껍질을 쏙 빼닮았다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확인할 수가 없네요. 또 이 카메야마에 아주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제의 이야기입니다. 6세기 무렵 백제의 고위 승려가 일본의 천황에게 영험한 거북이 3마리를 바쳤고 천황이 그 거북이들을 풀어준 영험한 땅 중 하나가 바로 이곳 이세국의 카메야마였다는 기록입니다. 지형이 거북이를 닮아서든 수백 년 전 건너온 백제의 거북이 전설 때문이든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23번 국도 위를 묵묵히 걸어온 저라는 거북이가 마침내 오늘 이 거북이의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거북이 마냥 나아갑니다. 반면 옆 차도에서는 토끼처럼 빠르고 요란하게 일본의 폭주족이 날뛰고 있습니다. 시 10시 30분 호텔 에코노에 도착합니다. 방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길고 더운 빡센 하루였습니다. 밤도 늦었으니 얼른 씻고 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